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화학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빅히트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빅히트가 따상을 한다면 이 방시혁 대표의 주식 재산이 국내 주식 부자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불어난다고 해요. 예, 오늘 빅히트 상장으로 우리 재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지금 말씀하신 방시혁 씨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이 방시혁 씨의 이 자산 보유 가치,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주식만 가지고 평가할 때 오늘의 이 빅히트의 상장 가격 13만 5천 원이죠. 13만 5천 원으로 환산할 때 이미 방시혁 씨는 한국 재계에서 지금 14위, 이부진 씨보다도 더 자산 가치가 높은 한국의 14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오늘 상장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됐을 때 따상을 하게 된다면, 따상이라는 게 처음 거래해서 더블, 첫날은 더블,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허용하거든요. 거기다가 상한가까지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260%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방시혁 씨의 주식 보유 재산이 일약 우리나라 5위로 올라갑니다. 방시혁 씨보다도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제 이재용, 이건희 부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서정진, 그다음에 카카오 김범수 씨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시혁 씨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번 상장을 계기로 수백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상장 직전에 BTS 멤버들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정여를 했죠. 네. 그 주식 가치가 13만 5천 원, 공모주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92억 원 정도 돼요. 1인당 92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따상을 만약에 기록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1인당 주식 가치가 무려 240억 원씩에 달하게 됩니다. BTS 7명도 한꺼번에 부자 대열,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빅히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공모주 청약 열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이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정기 예금을 깨서 이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뭐 이런 걸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빅히트의 열풍이 우리 금융시장도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빅히트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또 더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놔야, 청약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전부 지금 주식 투자용, 청약 투자용으로 옮기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에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다 끌어온다. 그래서 연끌 대출이라고 그러죠. 네. 현재 지금 정권시장에 대기 자금이 약 한 60조 정도는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자금이 지금 청약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금 때문에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상장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 카카오게임즈만 봐도 이 역대급 청약 열풍을 일으켰고 따상상까지 기록을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최근 국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공모주가 한 2달 정도는 38% 정도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많다. 네.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인기리에 상장을 했던 SK바이오팜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며칠간 반짝 오르다가 떨어졌고,
또 아예 상장할 당시부터 주가가 오르지 못해 비틀비틀하는 주식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공모주 입고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등식은 아주 잘못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금 상장하는 종목의 공모주 가격이 실제 그 회사의 자산 가치와 비교해서 과연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SK 바이오팜 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근데 지금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원이 너무 높다. 그리고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엉뚱하게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비교해가지고 물론 이 빅히트 안에도 위버스라는 그 인터넷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 비중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교해서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뻥튀기 됐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네, 그리고 보호예수 비율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SK 바이오팜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호예수가 오늘부터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보호예수라는 게 이렇게 공모주 상장을 할 때 주가 안정을 위해서 일부 대주주들이 일정 기간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을 보호예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SK 바이오 팜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호예수가 60%가 넘었거든요. 60% 이상의 대주주는 당분간 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모주 청약을 받는 빅히트는 이 보호예수가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당수의 주식은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면 대규모 기존 주주들의 매물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주시해야 될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입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나녹스 악재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녹스는 이스라엘의 의료 장비 업체로 최근 기술 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박사님, SK텔레콤이 나녹스에 투자한 상태에서 이 나녹스의 기술 사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사기 논란이 나왔을 때는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해요. SK텔레콤이 나녹스 쇼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난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 세계 정시를 통틀어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회사가 바로 나녹스입니다. 네. 나녹스 이미징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루에 56%나 대폭등을 하는 일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녹스의 주가가 오르면 한국에는 SK텔레콤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지금 나녹스의 두 번째 주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나녹스 오너가 하도 그 뉴욕 증시에서 나녹스의 기술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니까 이번 지금 나녹스 주가 오른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하루에 56%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저 폭등에 대한 가장 핵심 이유가 바로 지금 대주주가 우리 기술을 선보이겠다.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열리는 기술 전시회에서 기술을 내놓겠다. 그동안에 나녹스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은 기술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대목이었는데 기술을 이제 선보이겠다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지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술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기술을 내놓겠다고 한 게 앞으로 한 달 후인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투자한 지분이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의 양이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위상 덩치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다. 최악의 경우 나녹스가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안정감이 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왜 나녹스에 투자를 했는지도 좀 궁금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이 디지털 의료 시장 쪽으로 진출하려는 좀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SK의 비장의 성부수인데요. 그동안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여러 회사 상장을 하면서 현찰 자금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재계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 실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녹스 투자 과정에서 이제 풀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재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이동통신의 기술을 의료기에 묶는 겁니다. 원격 의료에다가 심지어 엑스레이 찍는 것도 무선 전파를 발사해서 집에 있는 사람 엑스레이까지 찍어 오게 되면 의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지금 SK가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기업 이 나녹스 이미징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를 사모았고 또 SK텔레콤도 여기에 지금 발빠르게 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목이 좀 성공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에는 SK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원격 의료, 디지털 의료는 SK의 비장의 한 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녹스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니콜라 경영진도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니콜라 주식도 조금 올랐습니다. 폭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니콜라도 사기 논란이 많고 이러니까 니콜라에서 우리 곧 트럭을 출시하겠다. 내년 초에 독일에서 트럭을 출시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는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역시 지금 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곧 내놓겠다. 그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나녹스와 니콜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의 사기극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테슬라가 10년 뒤엔 중국 시장에서 사라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전망인데요. 박사님, 이 모건 스탠리가 이런 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이죠. 지금 테슬라 하면 전기차의 1등 회사고 또 중국에서 많은 공장을 두고 있고 네. 중국 매출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IB은행, 투자은행이 아닌 모건 스탠리가 2030년이 되면 앞으로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단 하나의 차량도 팔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중국서 쫓겨낼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 주말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간 것으로 주가가 떨어진 영향력이 10%라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그 얘기로 인한 이 뉴욕 증시 하락폭은 100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7.38%나 가격이 또 폭락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인터넷 통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막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이 분석 보고서 테슬라가 곧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라는 그 논리적 근거 이것이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선 통신 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심지어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곧 2, 3년 이후에 이것이 자율 전기차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율 전기차는 결국 인터넷 시스템으로 통해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 무선 통신을 조작해서 중국을 굴러다니게 하는 그 자율차 그것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허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그 전기차의 자율화가 완성되는 순간 중국서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네, 한편 테슬라는 이 테슬라 자동차에 쓰이는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 미국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바로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 테슬라가 중국에 엄청나게 아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익은 받으면서 자신들의 희생은 하지 않는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붙인 게 고율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독 테슬라, 일론 머스크만은 그 조처가 잘못됐다.
물론 테슬라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니까 그 관세를 돌려달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서 또 이겨서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반대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테슬라를 꾸리고 있는 테슬라 창업자인 일란 머스크는 미국하고는 원래 인연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버지는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캐나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아공에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군 기피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캐나다로 넘어왔다가 거기서 대학원 가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본토 미국 태생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이제 국가주의 충성심은 좀 약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 운명을 걸어놓고 중국 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LG화학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가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LG화학의 주주총회가 이달 30일에 열리고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이 최종 승인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월이 밝았는데요. 10월 달에 재계에서 경제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LG화학의 이 분할이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인가. 만약에 네. 예정대로 된다면 한 달 터울을 갖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새로 출범합니다. 네. 지금 배터리 회사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LG 배터리는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회사의 분사는 앞으로 배터리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분사가 현행 상법상 중대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LG 주식회사 LG 본사가 갖고 있는 LG화학의 지분이 33%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가 반대할 경우에는 32%의 3분의 2의 그 찬성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소액주주가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기관이 약 한 13%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3%에서 5%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또 기관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뭉친다면 이론적으로 하면 충분히 LG화학의 분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큰 키를 건 장본인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안 하겠다. 이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LG화학 분사는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그동안의 결정을 보면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분할을 반대한 적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국민연금은 이 분할, 합병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네.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국민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리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식으로 지금 입법화가 됐고 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에서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만약에 LG화학이 정말로 분할이 되면 당장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이익이 떨어지는데 이걸 과연 자시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과 연대해서 한번 분할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은가. 또 소액주주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할 반대 운동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LG화학의 분할과 이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보고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 상법이 참 허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나치게 대주주 위주로 되어 있는 측면이 많아서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상법 개정안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소액주주 불편 조항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주식 이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사의 주주들로서는 크게 상황이 바뀌고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안이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굳이 크게 그 대주주들의 뜻에 의해서 통과가 될 때는 대주주들이나 회사를 향해서 내 주식을 너희들이 사주라,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분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LG는 이 대목을 예리하게 노리고 지금 대주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결정이, LG 화학의 결정이 아무리 싫어도 주식 매수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물적 분할을 두고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연관을 짓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했다면 주주들도 존경했을 테고 더 회사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개인 주주들의 희생이 지금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바로 얘가 지금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를 5년의 연부 연납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많거든요.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적 부담하면 직접 그 LG나 또는 주식회사 LG의 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사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속세 내느라고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갔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다. 그러면서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부담도 이번 LG의 물적 분할의 한 요인이 됐다. 이것이 재계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